인생 토크, 난초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까라고 하는 고심 끝에 제가 내린 결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난초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난초에 대해서 우리 알아야 될 부분들은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유전체계, 유전학, 육종학, 재배생리학, 그리고 미술체계,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저는 우선 현장에서 판매를 해야 되는 여배품 그리고 화해품, 이 두 개를 기본적으로 정확히 꿰뚫지 않고서는, 못하고서는 내보다 조금 더 앞선 사람의, 앞섰다라고 보여진 사람의 말에 의존해서, 사진에 의존해서, 이런 정황에 의존해서 고객을 응대해야 되고 제품을 판매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에 분들의 여러 가지 정보나 소스가 사실과 다르거나 또 사실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전적으로 변성이 생겨버리면 제 고객은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회사의 신뢰 수준은 땅 바닥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난초를 알아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서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저는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때 여배품은, 여배품의 대명사가 복륜, 중투 아니겠습니까? 여배품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중투든 복륜이든 하나를 정확히 꿰뚫어서 그 원리를, 중투를 연구했다면 복륜으로, 복륜을 연구했다면 중투로, 삼반, 서반, 호피반, 사피반으로 외연을 넓혀서 전체를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만 나는 난초를 팔 때 자신감 있게 팔 수 있고, 내 고객들에게 피해와 손실과 이런 것들을 발생시키지 않게 돼서 결국 기업이 성장을 하고, 이대발이가 난초를 잘 보더라, 이대발이 집에서 난초를 사니까 잘 되더라 라고 하는 조터라 방송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중투와 복륜 중에 저는 당시에 돈이 좀 없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우리 돌아보면 1998년도 무렵입니다. 그때 복륜 전문점 앞에 한국 출란을 붙여서 한국 출란 복륜을 전문으로 연구, 생산, 취급 에이전시를 하는 난농장을 5년간 했었습니다. 복륜 전문점이라고 간판을 붙이니까 동료 상인들, 그리고 산책 하시는 분, 또 주변의 지인들이 저 친구가 중국집 좀 많이 다녔는가, 탕수육 전문점, 냉면 전문, 이거를 뺏겨왔나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복륜을 열심히 후벼 팠습니다. 직접 제가 키우면서 일본 출란 복륜, 중국 출란 복륜, 한국 출란 복륜, 후발, 선발, 소멸, 삼반성, 서반성, 정복, 탈색, 비탈색 등등 조복륜, 신복륜, 대복륜, 하계, 투깁, 수많은 복륜의 여러 가지 스타일과 우리가 구분, 종류의 구분 등을 통해서 체계화시키고 통계 처리를 하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꽃에 미치고 이럴 때는 어떻게 꽃에 미친다라는 걸 하나하나 깊숙하게 연구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한 그 연구가 결국은 오늘 이 자리에 저를 만들게 됐는데요. 그렇게 연구를 해서 내린 결론이 있었겠죠. 반드시 선천성을 해야 된다. 반드시 황색을 해야 된다. 반드시 아래쪽과 60% 이상 무늬가 들어있는, 위에만 복륜이 있는 거는 복륜이 되다가 만 것이죠. 쫙 다 들어가야 된다. 반드시 한국 것이어야 된다. 반드시 진청색이어야 된다. 반드시 콘트라스트가 좋아야 된다. 반드시 왕란, 크라운, 기수 지역이 선명해야 된다. 라는 여러 가지 결과물을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동방불패라는 복륜을 판매장에, 그것도 마칠 즈음에, 그것도 수많은 사람이 보고 갔는 그 판매장에서 제가 제일 늦게 폐장할 때, 마감할 때 들어가서 동방불패를 사게 됐죠. 동방불패를 살 때
동방불패라는 난초가 있었는데 이때는 뭐 미개화 복륜이니까 조금 이렇게 들고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자, 맨 뒤쪽에 있는 설백색에 가까운 이 호가 들어있는 게 바로 산채촉입니다. 바가지가 많이 져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건 구입해 와서 절반을 판매하고 전진촉으로 뒤촉인데 뒤에가 산채촉입니다. 제가 35년 동안 프로 생활을 하면서 난초를 대했을 때 그것도 미개화가 난초 뒤에서 아우라가 이렇게 달빛처럼 비춰지고 난초가 두 배로 커 보이는 것은 동방불패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가서 사버렸고 그걸 가지고 와서 결국은 동방불패를 피웠는데 이 모두가 복륜을 그 시절에 5년 동안 연구하고 계산하고 통계 처리를 하고 했던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에 의해서 이 동방불패가 꽃이 피지 않은 미개가 임에도 불구하고 달덩이처럼 보였던 것이겠죠. 이렇게 보면 저는 교육생들은 늘 말하지만 난초는 기술이 있어야 돈을 벌지 머리를 쓰거나 상술로는 돈을 벌 수가 없다. 그것으로 돈을 버는 건 일정 수준을 절대로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늘 하곤 합니다. 그 복륜을 독파하는 과정의 결과를 통해서 중투는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 중투가 환하게 제 머릿속에 몸속에 들어왔죠. 중투하고 복륜이 우리 난초의 제일 기본 아니겠습니까? 화해품은 여배품이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넘어가는 장르입니다. 중투와 복륜, 여배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화해이고 여배 속에서는 중투와 복륜이 중심이고 그 두 개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서 뒷바퀴에 해당되는 사피, 서반, 호피 그리고 반바나 또 본닛 정도 되는 단엽, 환엽, 미엽 등을 이해를 충분히 하게 됐죠. 복륜을 연구하다가 여배품을 훤하게, 바삭하게, 깊게, 순도 높게 이해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명장님처럼 박사님처럼 어떤 수준을 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산반이든 복륜이든 중투든 제가 했던 것처럼 100화분, 200화분을 종류별로, 구색별로, 스타일별로 사놓고 연구를 하시고 데이터를 만드시고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꽃으로 또 넘어갑니다. 꽃을 또 이해를 해야 또 돈이 되니까 그 시절에 대구는 또 꽃을 중심적으로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꽃은 기준이 복륜화나 중투와 사피와 서바나 정말하면 얼룩덜룩하거나 줄무늬가 들어있는 무늬화를 연구를 할 것인가 색화를 연구할 것인가를 제가 고민했는데 무늬화는 이파리 복륜을 연구하면서 상당히 감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색화를 중점적으로 해보자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색화가 바로 당시에는 홍화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돈이 없다 보니까 저는 황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황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황색이란 색소, 색상, 색소체, 발현되는 과정 등을 정확히 몸에 익혀야 되기 때문에 한국 출란만으로는 3월 달에 잠시 한 달 일시적으로 몇 개가 피는 것만으로는 내공을 올릴 수 없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꾀를 짜내서 대구의 칠성동이라는 곳에 가면 생화 도매 시장이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일화라고 부르는 생화를 전문으로 도매를 하는 그 곳에 제가 그 대표님이 이한식이라는 분인데 그분 집에 취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취직을 하게 된 건 황색화에 대한 감을 완전히 익히기 위해서 눈 감고도 황화를 알아볼 수 있게끔 그때 취업을 할 때 사람을 잘 구하지를 않는다고 하길래 제가
난초의 좀 전문가인데, 난초를 만약에 같이 취급을 하게 되면 제가 난초에 대한 달란트나 탤런트를 무상으로 좀 제공을 해 줄 테니까 제발 취직을 좀 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취직을 하게 되죠. 거기에 들어가서 엄청난 양의 황화를 제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정말로 몸소 체험을 하면서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체화를 시키게 됩니다. 우리 황화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는 꽃이 바로 후리지아이죠. 후리지아는 골디시 옐로입니다. 국화가 있죠. 옐로시 옐로, 그린시 옐로, 화이트시 옐로가 나옵니다. 해바라기가 있죠. 옐로시 옐로이죠. 튤립이 있죠. 자, 이 노란색 꽃은 얼마나 많습니까? 가베라가 있죠. 이는 엄청난 많은 수의, 많은 양의, 많은 종류의, 많은 섹션의 꽃들을 보고 만지고 느끼면서 그 다음에 색깔이 처음에는 초록색에다가 점점 익으면서 들어오는 이 과정까지. 우리 생화도매 시장은 주로 반개화 때나 이럴 때 판매를 하거든요. 꽃집이 도착해서 펴야 되니까. 그래서 색깔이 움직이는 과정까지 정말로 난초를 통해서 황화를 익히려고 했었으면 5,000년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정도 수준의 황색화를 매일같이 밤새껏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익히고 감을 잡고 색이 들어온 과정을 보고 햇볕에 들고 흔들어서 움직이는 걸 보고 등등을 통해서 황화를 마스터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은 제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과정이었고 결국은 거기서 느끼고 배우고 터득한 방법으로 원명이라는 황화를 제가 만나게 되죠. 남들이 하는 것만큼 하는 건 노력이라고 볼 수 없죠. 그거는 원래 하는 것입니다. 노력은 남들이 하는 것보다 2배, 3배 더 해야만 노력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우리가 헬스 클럽에 가서 근육을 올려도 어떤 시점을 넘어서 들어는 것이 근육의 파열을 일으켜서 볼록하게 만들지, 어떤 선을 넘지 않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운동이죠. 난초로서 크게 이름을 내고자 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했는 것처럼 제가 했던 것보다 더 지독하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이래 말했습니다.